아침을 여는 뉴스7 6월 15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즉 생사를 가늠할 주요 항목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업들은 ESG 전담위원회를 만들고 사회공헌 부서를 확장하면서 총력 태세입니다.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살피는 활동도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남양유업,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ESG를 강화했다가 지명타를 입기도 했습니다. ESG 경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위장 경영인 ESG 워싱 논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SG는 실질적인 재무 활동과 항상 연계되는 것이 아닌 데다 단기적인 성과를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성과 달성에 주목하면서 쟁점의 의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경영은 핵심 사업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인식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SG 경영이 전 세계 기업의 생존 화두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ESG 평가 기관별로 다른 평가 결과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물론 개인 투자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ESG 평가 결과가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내외 ESG 평가 기관은 600개가량에 달합니다. 국내에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세 곳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세계 최대 ESG 평가 기관인 MSCI와 다른 기관의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 평가 기관들도 평가 결과의 차이가 꽤 크다는 점입니다. 또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각 기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등급 결정의 이유를 알 길이 없어 추가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들도 정보의 불투명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깁니다. 믿을 수 있는 ESG 평가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국내에도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업들의 관심이 공시 기준 표준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 제도에 따라 2025년에는 유가증권 상장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ESG 정보를, 2030년에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가 의무 공시 대상이 됩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1곳이 공시 대상이지만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천억 원 이상, 2026년 모든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ESG 공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서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 펀드들이 ESG 투자 원칙을 속속 공개해 기업들의 책임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들은 ESG에 반하는 기업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해부터 석탄 사업 비중이 총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에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하며 석탄 사업 투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ESG 50%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 최대 큰 손인 이들 국내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ESG 압박이 날로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연기금도 책임 투자 확대에 따라 ESG 반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G 채권이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ESG 채권은 일반 회사채 대비 3년물 기준 2. 베이시스 포인트 내외 시장금리 대비로는 3bp가량 낮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 2천만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낀다는 말입니다. ESG 채권을 대외 홍보 수단 정도로 여기던 기업들도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ESG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일반 기업 회사채 발행에서 ESG 채권 비중은 29.4%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제외하면 ESG 채권을 발행한 기업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2개 발행사에 그쳤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17개사가 발행했습니다. 조달 비용 낮추기라는 목적만으로도 ESG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의 K푸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체들도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잡기 위해 김치와 소주 등 K푸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주도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한국식 오븐 구이 치킨,
한국 맛집 밀키트, 과일 소주는 물론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SSG닷컴도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먹거리를 찾는 동남아시아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SSG닷컴은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의 판매자로 입점해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3개국에서 6천여 종의 국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부는 K-푸드 열풍.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한국 음식이 또 다른 외교관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잇단 전기차 생산과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 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기차 경쟁력이 세계 5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부문에서는 세계 7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빅블러 가속화의 파급효과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지수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경쟁력은 중국, 독일, 미국, 일본에 이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 격전지로 불리는 배터리 여건을 둘러싼 시장 경쟁에서 국내 업체들의 약진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글로벌 점유율은 5.4%이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현재 약 35%를 기록했습니다. 산업정책 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